어제는 일주일 휴가 후 출근이라 너무 바빠 못 들어서 기다리던 라디오를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재미나게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하영님의 밝은 목소리와 정우님의 야성 있는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예수사람의 특세 나눔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라디오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기획해주신 SNS팀 너무 감사합니다. 2부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대학생부 행정팀의 어머니이자 기도의 어머니, 기둥 중의 기둥, 리조이스 박여경 간사가 SNS팀에 귀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이리스 이하영 자매도 고마워요. 저희를 기다린 게 여경 간사님만은 아닐 거예요. 그쵸? 네? 뭐라고요? 맞다고요? 네,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이만 먹은 SNS팀 최고령자 9학년 한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시던 상큼한 이리스 목소리가 아니라서 당황하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주제가 뭐냐고요? 지난번 특세 주제보단 좀 더 역동적이고 신나고 활기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학생부 여름사역의 꽃 중의 꽃,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눈물의 씨앗, 한여름날의 추억, 그만할까요? 바로 농알입니다. 오! 오! 우리 이리스가 아니라 제가 DJ 자리를 욕심낸 것도 오늘 주제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대학생부 예수사람이 사랑하는 사역이죠. 강원도 화천으로 떠나는 국내 선교, 농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 뒤에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은 화천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학 3부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약 20년 동안 매년 여름이 되면 강원도 화천 풍산교회로 찾아갑니다. 97년! 엘리랑 동갑이네요. 가서 저희는 동네 마을 주민분들의 농산일을 도우면서 교류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아마 1, 2학년 친구들한테는 농사라는 걸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한다는 건지,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맞는지, 도대체 왜 한 지역으로만 20년을 가는 건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활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수사람이 동역할 수 있던 사역들이 사라져 많이 속상한데요. 이런 거에 속상함조차 느끼지 못해 더 속상할 저학년 친구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리움에 젖어 있을 다른 예수사람들까지 SNS팀이 준비한 이 시간이 조금은 그런 마음들을 달래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이제 그만 말하고, 아무리 제가 농아를 사랑해도 혼자서 그 20년의 추억을 다 되짚을 순 없을 것 같아서 도움을 주실 농알 박사들과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농알 박사가 될 몇 분을 모셔봤어요. 먼저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농알도 다닐 만큼 다녀본 리조이스 임성준 형제, 수원의 김채영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김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조이스 10학년 임성준입니다. 네, 반가워요. 결국 오늘 이제 이 나눔을 듣고 각 학년의 농활 사역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우리 세돌 김정민, 이종민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돌 이종민입니다. 네, 반가워요. 귀엽네요. 농활 박사의 뽑힌 그 소감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뽑힐 줄은 몰랐는데, 네. 제가 한 5, 6년간 열심히 다녔더니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좀 뽑힐 줄 알았어요. 이거 NG 아니에요? 아니야. 네. 저는 뽑힐 줄 알았던 어떻게, 거. 왜 알았죠? 제가 농활을 너무 좋아하고, 맞아. 저는 이제 대학부 사역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역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농활을 뽑을 정도로 너무 농활 러버인 거가 너무 유명해서, 맞아. 전 제가 뽑힐 줄 알았습니다. 그 부팀장도 하셨었고.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16년도에 농활 찬이 오빠랑. 부팀장을 했습니다. 네. 농활에 이제 박사가 돼야 된다고 내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 우리 세돌 친구들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왔는지 짧게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농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농활 박사님들 얘기를 듣고 간접적으로라도 농활을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저번에 소포트즈님들이랑 아. 그 농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라도 한쪽으로 네. 그때 생각이 이미 되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듣고 알고 있었구나, 농활에 대해서. 네네. 자, 이제 이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농활과 관련한 재밌는 에피소드, 저학년들이 궁금해하는 농활 사역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광고를 듣고 올게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수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제 중보기도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양회 등록 안 한 친구들은 없겠죠? 여러분 같이 은혜 받고 또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등록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러면 자, 이제 이분들이 정말, 근데 잠깐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 왜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렇게. 오늘은 이 라디오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SNS 팀원들도 같이 이렇게 호응을 중간중간 해줄 거라서 이런 인위적인 그런 박수와 그런 많은 호응이 있어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합니다. SNS 팀! 네,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이 농활 박사가 맞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SNS팀에서 이제 미리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OX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빠밤. 나는 농활 6일 일정에 전참해봤다. 너무 당연하게 네, 오가 그렇죠. 아닌가. 오죠. 두 분 다 오라고 했고요. 네. 2번, 나는 화천 어머니 아버님 중 한 분 이상과 연락처를 교환해 서울에 와서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있다. 둘 다 있습니다. O입니다, 이것도. 3번, 병아리 농장에 가서 서대홍 장로님과 기도회를 1시간 이상 해봤다. 아니요. 이거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없어요. 송준 오빠는 O, 채영이는 X라고 했습니다. 4번, 식사팀이 혹은 그 농활에서 먹는 그 밥을 3그릇 이상 먹어봤다. 네, 저는 주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저는 2그릇 정도까지만 먹은 것 같아요. 이럴 거예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럼 5번, 나만의 농활 필수템과 꿀팁이 있다. 자, 네, 있다고 이렇게 다 했네요. 웃고 싶으면 웃으셔도 돼요, 여러분. 네.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농활이, 월요일에서 토요일 6일 일정이잖아요.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빡세죠. 빡센데, 이제 월요일에 가면은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는 이제 화천이 멀기도 하고 이러니까 가면 한 오후 점심 때쯤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딱 땅 밟기를 먼저 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활에 왔으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사역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에도 이제 오전에만 맞아, 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마을 잔치를 열어가지고 이제 밭일 나가는 분들이 다 교회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교회에 한 번이라도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고기 파티를 하는데 같이 와달라 일정인데 사실 빡세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눈 딱 뜨면 갑자기 금요일이고. 우선 농활에서는 이제 기상이 5시 반쯤에 하고 이제 아침 일으니까 정신을 깨워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이제 식사팀이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해 주는데 그 밥을 먹다가 이제 한 6시나 6시는 거의 없긴 한데 6시 반쯤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맞아요. 저희를 이제 픽업하러 오세요. 그럼 이제 먹다가 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서 밭일 도와드리고 이게 매일매일 조가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재미도 있죠. 오늘은 맞아. 누구랑 어느 갈까? 분의 집을 갈까? 그 어르신네 집도 궁금하면서 누구랑 같이 가게 될까? 이것도 되게 설렘 포인트 중에 하나죠. 중요하죠. 오빠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저는 이제 헌돌 때 갔었을 때 이제 인삼밭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나 했어, 나도. 그날 이제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새돌 때는 재수 때문에 못 가는데 헌돌 때 처음 갔는데 이제 비가 엄청 쏟아지고 돌을 다 이제 허리에 맞아요. 바구니를 메고 다
끌고 다니면서 왜냐면 빼냈는데 거기 돌밭을 깨끗하게 네. 이렇게 밀어놔야 거기에 인삼을 심을 수가 있으니까 네. 돌을 다 캐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처음 사갔던 아쿠아슈즈도 다 찢어지고 발도 찢어지고 아쿠아슈즈 했는데 신고 신고 갈 갔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아직 놀러 그때는 가는 줄 아셨군요. 처음 갔었으니까 놀러 가는 줄 MT인 줄 알았죠. 그때 제가 이제 1년 차니까 어쩔 수가 어떡해요. 없었고 아직은 그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발도 찢어지고 힘들긴 했는데 그때 먹었던 새참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맞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아 맞다. 그렇죠. 수요 예배. 네, 수요 예배에서 뭘 하죠? 이제 저희가 화천 풍산교회 이제 다니시는 그 어머니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을 모여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다과회 같은 걸 또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특별히 이제 새돌 친구들을 가면은 새돌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워십 같은 거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하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잘하지 않아도 엄청 좋아하세요. 안 그게 오시던 분들도 특송인 거잖아. 특송. 아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그렇죠. 맞네. 금요일에 이제 고기 파티 다 끝내고 어르신들 다 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 저희끼리 사실 마지막 마무리로 캠프파이어 하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뭐 팀장, 부팀장, 시사팀, 새돌들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닥불 앞에서 불 피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 시간이 있죠. 게임. 아 맞다. 우리 또 이제 저 완전 2학년 까먹었어. 친구들이 이제 게임추위를 해서 보통, 이제 금요일 밤을 불태우는데 또 그 친구들 열심히 게임을 준비하고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가기 전날에 이제 불태워서 노는데 아 정말 뜨겁습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거의 잠포를 하고 이제 토요일에 버스에서 기절. 약간 이런 잠포 느낌이에요. 해봤어요? 아니요. 혹시 잠포가 뭔지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잠포 뭔 것 같아요? 줄임말 아니에요. 오. 지금 종민이가 골똘히 미간을 짚었어요. 잠을 포기하는 센스가 새돌 센스가 어마어마하다. 이 센스가 좋아. 정말 아 진짜. 어디서 이렇게 경박스러운지. 잠을 포기한다. 진짜 잠을 포기하고 밤을 어떻게 새서 그런지 노는 거예요. 여기가 네 동아리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그냥 그날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씻기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또 나는 저만 그랬나요? 아니야 그렇죠. 맞아. 그 찌든 땀을 찬물로 딱 그래 샤워하고 앞에 또 나오면은 심지어 찬물로 해 우리. 아니, 불쌍했잖아. 야 나도 한 거 있어. 그 찬물이 그 원해서가 아니라 자발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할수 슬퍼서 있다. 일단 편집을 하고요. 밤새서 근데 아니 아마 요즘은 찬물로 안 할 거예요. 그치. 요즘에 진짜 안 해. 요즘 맞아요. 옛날에는 그쵸. 진심이야. 그쵸. 요즘은 아니야 진짜. 아니 그리고 좋은 그 사역지를 가면은 이제 씻게 집에서 씻게 해주셔요. 그런 데가 있었어? 네 맞아요. 뭐예요 이 사람 노가박스가 아니라서 그래요. 노알 박사가 아니셔서 사실은 노가박스가 아니라서 그래요. 질문이 그 사역지 가서 씻은 적이 있냐 물었어야 됐나? 그래 거기 가면은 저는 사실 사우나도 가봤어요. 이거 완전 오프 더 너무 레코드인데 럭셔리인데? 아니 저 사실은 옛날에 어떤 간사님이랑 몰래 그렇죠. 아니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막 찬물 샤워 안 해도 된다. 좋은 간사님 만나면 그렇게 시내 워낙 더워서 가서 찬물이 아니어서 사우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어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것도 좀 말하면 안 되나? 어떤 뭐야? 거 말씀이세요? 우리 핸드폰 거. 아니 맞아요. 그거는 네, 우리가 월요일에 이제 가면 그 핸드폰을 다 거두잖아요. 종민이 눈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굉장히 크네요. 네. 아니에요. 굉장히 흔들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모님한테도 연락하고 이렇게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역지에 나가거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거나 이런 시간에는 굳이 휴대폰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핸드폰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게 정확한 거 같아요. 진짜 여유가 없고 그거 사실 짐이에요. 그 오히려 팀장한테는 나중에는 무거워요. 팀장한테는 맞아. 주거든요. 혹시 그 2급 사항이 생기면 바로 팀장한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전 팀장일 때 그걸 밭에 흘려서 밭에 흘리고 모른 채로 맞아. 1시간 정도 그 밭에다가 두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팀장들도 핸드폰을 갖고 가면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요를 틀어줘야 되니까 맞아, 계속 틀어놔야지 힘이 나게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지 그 외에는 이제 좀 농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맞아. 걷는 거라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한데 사실은 나중에 생각도 안 나요. 처음에는 불편한데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그런 요즘 디지털 막 이런 거에서 벗어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되게 자유롭고 그냥 그 농활 패치가 돼요. 맞아. 자연스럽게. 네. 어때? 핸드폰 걷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적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맞아. 네, 잠깐 이 친구들 너무 면접 보는 거 같아. 왜 이렇게 면접 보는 거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답만 이렇게 속속 이렇게 해줄 수가 어떻게 있는 대답해보세요 친구들. 이러고 그냥 안 가야지. 정민이는 어떨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핸드폰 걷는다는 걸 생각도 안 해봐가지고 어. 충격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딱이다.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몰랐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맞아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였죠? 화천 어머니 아버님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지였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연락이 또 근데 필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저는 이제 강화자 집사님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번호를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호박 따는 작업을 했었는데 호박이 많이 땄으니까 이제 집사님께서 너 번호랑 주소를 알려주면 이거 보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여름에 거의 애호박이 2박스가 왔는데 우와. 애호박으로 해 먹을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해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 삼아서 강화자 집사님이랑 이제 연락하고 이제 서대웅 장로님께서는 제가 직접 먼저 묻긴 했는데 가끔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실 때가 있는데 예, 저를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두 분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순 할아버지 그리고 유근덕 아저씨 이렇게 두 분이랑 연락을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 갔을 때는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분이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왔었는데 계속 가다가 보니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름까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또 왔네? 뭐 이렇게 해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고 그래서 제가 저도 성준 오빠처럼 재순 할아버지가 번호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나중에 전화 오셔서 주소 불러달라고 해서 저는 벌꿀 화분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감사했고 유근덕 아저씨도 아직도 그냥 저는 약간 뭐 장마철 아니면 새해 뭐 이렇게 좀 특별한 날에는 꼭 전화드려가지고 날씨가 막 너무 사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몇 년 만에 가뭄 이런 거 보면 사실 도시에 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뉴스인데 화천 생각이 전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화해서 농사 잘 되고 있냐 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그때 일주일만 딱 이렇게 갔다 오기는 하지만 그런 인연들이 또 생기고 같이 또 알아가는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성준 박사님께서 그런 서대웅 장로님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아까 우리 항목에도 있었잖아요. 서대웅 장로님과 그런 기도회를 한 적이 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막 중간중간 분기마다 다시 모여서 기도를 맞아요. 하고 말씀을 읽고 이제 일을 하자고 하셨어가지고 물론 이제 새돌들이 가면은 아마 조언일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건 다 팀장이 인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회 인도를 팀장이에요? 갑자기 팀장한테 시키셔가지고 네, 같이 장로님과 함께 4명이서 이제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저는 사실 장로님 댁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번 사역지로. 그냥 개인, 사실 대웅 장로님만 교회를 다니시죠? 네, 장로님이시죠. 다니시고, 다른 분들은 다 교회 안 다니신 분이라서, 저는 서대웅 장로님 되게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가면 기도회 하는 게
아, 되게 그런 예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없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가지고. 혹시 정민이랑 종민이는 이렇게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좀 익숙한 편이에요? 저는 지금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되게 예뻐할 것 같아요. 싹싹하게. 전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뵙긴 하는데 이제 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말고는 딱히 다른 분들하고는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가면은 또 할 기회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식사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식사팀에서만의 또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식사팀을 같이 했었던 염승민 자매님한테 한번 나눔을 좀 받았는데요. 짧지는 않아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2018년 여름 농활 식사팀으로 섬겼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넘어 끝나는 식사팀 하루 사역 피드백까지 이 루틴이 일주일 내내 이루어졌지만 힘듦보다는 감사함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가장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사실 식사팀 멤버들이 요리에 대해서 잘 알거나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해본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호기롭게 탕수육이라는 메뉴를 선정했고 탕수육 60인분을 만들다 우리 식사팀이 와야 될 뻔하기도 했었어요. 깨알로 충고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농활에 가서 식사팀을 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절대 튀김류를 메뉴로 선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달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팀원 중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나게 하셨고 모두가 아주 맛있는 탕수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매 끼니 위기의 순간마다 모두 모여 기도를 했고 주님의 은혜로 맛있는 음식을 농활 팀원 전체에 먹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루 3번씩 경험한 은혜 가득한 일주일이었네요. 코로나 상황이 얼른 나아져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농활을 통해 농활 식사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라고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농활 필수템과 꿀팁 있나요? 사실 이건 좀 남자 형제분들에게 해당되는 군필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군대를 다니면 이제 군복을 이제 한 벌씩 입는데 그거를 입고 하면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로 일주일 내내를 다 하거든요. 그 사역 갔다 와서 그 빨래하고 널어놓고 아침에 다시 그대로 입고 안 말랐는데? 안 말랐는데 추측해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은 밤에 가면 말라요. 네, 비가 막 왕창 내려서 그대로 다시 젖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대로 다시 이제 밭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마르고 또 다시 제 땀으로 젖어지기 때문에 나는 진짜 남자들고 군복이 진짜 부러웠어. 네, 이게 정말 꿀템입니다. 이게 거기에 이제 전투화 신고 다니면은 이제 하드워커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엄청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딱 군복 입고 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일을 마음껏 맞아. 시킬 수 있겠다 맞아. 이런 왠지 마인드가 못해도 잘해 생기고 그런 마인드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어른분들이. 맞아요. 저는 군복이 없으니까 제 이제 워크웨어는 그거였어요. 수련회 티. 수련회 티와 학년 티. 맞아. 수련회 티 많이 사세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수련회 때 입고 옷장에 이렇게 입거나 내 잠옷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옷을 다 버려요. 가면은 흙을 다 버리려고 수련했지. 안 입으니까. 그래서 근데 매년 농활에 입는 거니까 가성비가 이제 딱 맞고 그거랑 냉장고 바지. 그치. 꿀템이죠. 냉장고 바지도 사실은 진짜 모르는 분들은 아까 성준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T 온다고 생각해서 청바지 입고 오시는 분도 사실 있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냉장고 바지 하나 빌려주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편한 옷으로 입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장화도 있으면 좋아. 장화 꼭 챙겨 가시더라고요, 제 혼자는. 네, 저는 장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내가 장화 신고 온 거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장화가 좀 튀잖아요. 네, 호피무늬 장화. 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뇌리에 각인을 시켰어요. 아니, 뭐 딱히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농활 이야기들을 물어보고 했었을 때 이제 또 우리 학년에 또 팀장으로
최초의 여성 팀장이 있었어요, 농활에. 최초이자 마지막 여성 팀장 권지은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꿀팁 뭐냐? 너는 꿀팁이 있었냐?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게 한마디 하셨어요. 밤에 떠드느라 늦게 자는 건 하수다. 근데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좀 또 어린 저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가면은 또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 친구들이 놀러 온 것 같으니까 너무 좋고. 밤에 또 이렇게 막 수련회 갖고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바로 딱 눕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저학년들의 궁금한 이야기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잠깐 찬양으로 한숨을 돌리고 다시 이어가 볼게요. 식사팀 아까 나눔을 해준 염승민 자매의 신청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또 저희가 추억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춤을 추면서 저희의 노동요였던 거죠. 같이 들었던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제이어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실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사람 여러분, 수양회가 어느덧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등록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현장 등록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자리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농활 박사가 될 우리 세돌 친구들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그 세돌과 2학년들 사실은 그 헌돌 친구들도 농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단톡방에 우리가 미리 먼저 이렇게 설문조사를 조금 돌렸었어요. 그 질문들이 뭐였냐면 나는 농활이 뭔지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 농활을 다시 진행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의향이 있다. 그리고 농활 이건 좀 궁금하다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지를 한번 돌렸었는데요. 이걸 듣고 계시는 세돌들과 2학년들 많이 투표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물어봤는데 나는 농활이 뭔지 대충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준 세돌과 헌돌 친구들이 92.3%예요. 꽤 알고 있는 많네요. 많죠. 근데 7.7%는 몰라요. 아이고. 이게 7.7%도 있잖아요. 여기 모르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활이 다시 진행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한 것도 똑같아요, 수치가. 자기가 가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해준 친구들이 92.3% 있었고, 그리고 나는 별로 생각 없다라고 해준 친구들이 또 7.7%가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야. 들어본 친구들 다 가고 싶다고. 아, 거라고 그러네. 저도 믿읍시다. 그렇게 믿어야겠다. 아, 그런데 모르는 아직 친구들이 모르니까 별로 안 가보고 싶다. 이렇게 그러네. 생각했겠죠? 오늘 이제 알았으니까 가고 싶겠다. 그니까. 그쵸. 그리고 농알, 이건 좀 궁금하다 질문에, 농알이 뭐의 약자인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뭐의 약자죠? 농알 박사님? 예, 농촌 봉사 활동입니다. 네, 별건 맞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나 봐요. 이 네. 친구. 그리고 농촌 봉사 활동이지만 이게 사실은 또 우리가 여름마다 가는 국내 선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같이 자리를 해준 종민이, 정민이의 또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요. 친구들은 오늘 나눔을 들으면서 아, 농알 나도 가보고 싶다는 당연할 테니까 혹시 농알 이거 아까 들으면서 좀 약간 궁금했던 거나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으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인터뷰 같은 걸 하기 전부터 농아를 가고 싶었는데 서포터즈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각 잡은 얘기 이런 거를 들어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아를 가면은 밭일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는지 아까 닭 잡은 얘기 하셔서 뭐 양계장이 있는 건지 질문하고 싶어요. 이걸 이렇게 또 이어준다고? 이야, 이게 진짜 오프였는데 이게 센스가. 다시 올라왔네요. 그쵸. 우리가 잠깐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시간에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준 농알 박사님께서 개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닭기의 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게 있었는데 그거 좀 혹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뭐. 그게 아까 우리 서대용 장로님이 하시는 그 양계장이죠. 네, 양계장이죠. 네, 우선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이제 농활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농촌 봉사, 흔히 생각하는 밭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전 가보지 못했지만, 그냥 아이 돌봄?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말벗 되어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최영 박사님과 제가 갔었던 양봉을 하러 간 적도 있었고요. 정말. 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에 붙어 있는 스티로폼을 낫으로 쳐내는 작업을 했던 거 있는데, 사실 농활의 일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부탁하는 모든 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아까 궁금해하셨던 이제 양계장 이야기를 다시 좀 해드리자면, 양계장에 가면은 이제 큰 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귀여운 이제 샛노란 우리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하고 그렇죠. 이제 커서 이제 치킨이 될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잘 그 친구들을 보듬어야 이제 어느 닭집에 가서 이제 저에게 올 텐데, 그 아이들을 처음 보면은 되게 샛노란 이렇게 좀 약간 뭐 개나리처럼 귀엽잖아요.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 문을 여는 순간 이제 그 아이들도 먹고 자고 싸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약간 좀 암모니아가 이렇게 팍 피어오르는데,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한데 잠시나마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효과를 맛봤었고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친구들이 모이 먹는 거랑 물 먹는 거를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 되게 귀여운 병아리지만 사실 이 친구들도 동물이라서 이 약육강식이 존재하는데, 이 병아리들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이제 먹이 쟁탈전이 있고 해서 거기서 진 친구들은 이제 네, 죽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따로 빼놓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병아리들이 제가 나눴던 나눔인데, 그 병아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든 닭이 되게 하려고 환경을 다 구축해주고 하는데도 지들끼리 싸우고, 아니면 본인들 원하는 걸 하다가 죽고, 이제 저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서 막아주는데 걔네들은 결국에 가서 죽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참 그 당시에 이제 윤범 형제와 같이 그 병아리들을 보살피다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었고요. 무섭고도 재밌는 에피소드는 정말 뒤돌면 병아리들이 이제 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태가 심하면 이제 병아리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요. 정말 뒤도는 순간 이 아이들이 뭐 서로 치여서 간다던가 물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싸우고 있다던가 해서 정말 쉼없이 이 5개의 동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사역지 중 하나였습니다. 아까 식사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식사팀은 요리를 꼭 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식사팀 팀장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뭐 우리 대학 3부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정말 그런 뭐 영상도 잘 찍고 했던 친구들이 영상팀에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딱히 집에서 그냥 뭐 해본 거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또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못하는 거라서 이게 또 되네? 이게 되네? 그쵸, 그런 거 하면서의 그런 또 은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해요? 저는 진짜 못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아마 못할 거예요. 식사팀 꼭 해봐야 되겠다. 재민 씨는 어느 정도요? 나는 그 라면은 정말 잘 끓여요. 아니 그거는 근데 정말 잘 끓여요. 개인 라면이신가요? 여러 명. 난 그냥 물 안 이렇게 딱 그냥 맞출 수 있어. 은사가 있네요. 물에 대한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맞아요. 저 야식을 먹기 때문에. 식사팀은 야식도 책임져 주는 여러분이 그 맛있게 먹은 그 라면들 예. 제가 끓인 전 사실 거 같습니다. 탕수육도 맛있었어요. 그래 기억나죠? 네, 좀 기억납니다. 그래, 왜냐면 기억나요. 고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식사팀 메뉴에서. 아니에요 무슨 튀김이 소리예요. 있는. 그쵸. 그래 이거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다라는 그 어떤 그 부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근데 아무튼 식사팀이라고 뭐 요리 전혀 못해도 되고 그리고 전혀 못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요즘엔 유튜브도 있고 그래 요즘에는 사실은 뭐 레시피도 전혀 많이. 막 아예 막 무슨 불 앞에도 못 써보고 막 이런 그러면 안 되지 사실은. 그런 애들은 안 오겠지. 근데 이제 한 번쯤은 내가 뭐 요리가 뭔지 한번 이렇게 칼질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말할 수 있어. 내가 칼질을 정말 못해요. 난 그래서 칼질을 거의 내가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었어요 혹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농활이라는 게 여름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잖아요. 여름 사역으로 가는. 그래서 혹시 농활에서 받은 그러니까 평소 대학부 집회와 좀 다른 특별한 그런 큰 은혜를 농활 박사님들께서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농활은 가는 사역지가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나눔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 특별함이 좀 있는 게 아까 성준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병아리를 보고 그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할지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정말 딱 갔는데 병아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한테 정말 특별하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를 가지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되게 특별해요. 그래서 같은 사역지를 나가도 그날 이제 항상 좀 마무리하고 기도회 하는 시간 하면서 오늘 느꼈던 은혜를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이 느낄 수 있구나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어서 말을 하자면 뭐 최영 박사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되게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아까 그런 양계장이 한 가지 에피소드고 제가 또 한 번은 이제 어머님께서 일을 막 하다가 감자 수확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자 수확을 하다가 잠깐 쉬자 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뒤로 누워버렸는데 딱 제가 머리맡을 돌리니까 옆에 꽃이 있었는데 제가 뭐 꽃을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힘들다가 이제 딱 쉬는 와중에 옆에 딱 고개를 돌렸는데 꽃이 있는 걸 보고 진짜 예쁘다 라고 하면서 그때 뭐 공기랑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기분이 되게 맑아지는 기분인데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사실 농활을 제가 아무리 많이 갔다 와봤자 정말 업으로서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진짜 세 발에 피일 텐데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겠지만 분명히 또 그곳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농활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농활이긴 하지만 사실 대학교 가면 이제 농활로 가기는 가는데 저희와 그거의 다른 점은 저희는 본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일 조금 더 해들어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걸어봐야지 하는 그런 좀 약간 약간 쉽게 누려볼 수 있는 좀 약간 선교자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을 빡세게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해서 한마디라도 더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래봤자 일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는 채로 하면은 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오래 가보면서 그런 것들을 매년 늦고 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저도 한 수요일 목요일 되면 정신이 잃거든요. 죽을 것 같고 한데 또 가서 분명히 부어주시는 게 정말 기대가 될 정도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 성주 오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저희가 아무리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 그 사람의 삶에 가서 저희가 막 몇 시간씩 일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이 일을 내일처럼 해주진 못하잖아요. 저희가 다 바쁘니까 도시 생활에서는. 근데 저희가 뭔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냥 정말 말로만 하거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뭔가 내가 계속 전해야겠다는 그런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갔던 집을 다음날에 막 성준 오빠가 가면 괜히 성준 오빠랑 동지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도 밥 먹을 때 얘기했는데 저희 둘이 별로 안 친하거든요. 별로 안 친한데 농활 친구입니다. 농활 가면은 진짜 친해져요. 막 오빠 뭐 어제 잘했어? 막 어떠셨어 어제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다음날에 가는 예수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일해주는 게 너무 뭔가 진짜 동역자 같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기도회를 할 때 각 팀마다 그거를 이제 그 사역지에 대한 나눔을 나누잖아요. 그걸 듣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각자 사역지를 팀별로 갔다 왔으니까 한 명씩 이제 나와서 좀 나눠주고 하는데 그걸 듣는데 저도 저학년 때는 너무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점점 마음이 생기는 이제 가정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러셨구나 저러셨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오히려 어느새 제가 누가 시킨 거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런 나눔을 듣는 시간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도 말이 되게 길어져. 맞아요. 그리고 그냥 변해지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작년이랑 뭐 재작년이랑 제가 갔을 때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마음을 여는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뭔가 진짜 계속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한테 돌아오실 수 있겠다 이게 너무 느껴지니까 더 뭔가 좀 더 마음속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금요일 고기 파티 할 때 그 악명 높은 반시 아저씨 진짜 힘든 집이 있거든요. 네, 정말 저기 걸리면 오늘은 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잘 안 쉬게 못해. 일이 너무 힘든 많아요. 게 아니라 엄청 많고 잘 못 쉬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 안 오셨었죠. 이제 금요 이제 고기 파티 때 잘 안 오셨는데 어느 날 그 두 분 네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나를 며칠 전에 힘들게 막 거의 굴리시던 분이지만 여기에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뛰어가서 어머니하고 저어서 오시라고 고기도 드리고 했는데 또 이제 저희 대학 3부 예수 사람의 이제 큰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히로인이라고 해야 되나 류근덕 아버님 저는 정말 류근덕 아버님 오셨을 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그런 되게 느낌이. 많이 울어요.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교회라는 장소에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와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옛날에는 막 그냥 막 일하다가 슬쩍슬쩍 물어봐요. 뭐 아저씨 뭐 거기 파티 오실 거죠? 이러면 괜히 막 말 돌리시고 사실 일이 너무 빡세시니까 일이 많으시니까 못 오시는 게 사실 당연할 수도 있는데 괜히 막 섭섭하고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막 이랬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셨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저녁이기는 해도 여름에는 또 해가 길고 이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 해가 있는 동안 계속 농산일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이게 진짜 막 안 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근데 정말 못 가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질문들 새돌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줬는데 농활 박사님들은 반대로 새돌 아이들한테 뭐 궁금하거나 한 거는 있었나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가고 싶나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 괜히 저희가 너무 많이 투머치 토크한 거 아닌가 갑자기 부끄럽고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떤 거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하기 전부터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얘기 들어보니까 막 괜히 직접 가서 해본 느낌 나고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가고 싶어요.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엔 제발. 진짜 꼭 갔으면 코로나가 좋겠다. 끝나야 되는. 종민이는요? 저도 그 저번에 서포터분들이랑 밥 먹었을 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힘들었는데 참 좋았다고 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엄청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꼭 둘이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가서 네. 즐겼으면 좋겠나.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특세 나눔하길 바라디오 때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사연이나 나눔을 보내주시면 읽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정치자예요, 정치자. 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라디오를 듣고 아주 그 사랑스러운 메시지가 왔었는데요. 귀한 사역을 준비해주신 SNS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성민이 특세 나눔도 듣고 엄빠에게 한마디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아주 귀염뽀짝 성민이. 많이 부족한 엄마 아빠인데도 우리 세돌 아이들이 더 큰 사랑으로 다가와줘서 너무 고맙고 늘 행복합니다. 다른 대학 산부 지체들의 나눔도 귀했습니다. 특세 때 누렸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누가 썼을지 짐작되는 사람 있어요? 이 말투가 약간 유정맘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첫 번째 라디오에서 그 세돌 최성민 형제가 엄빠에게 메시지를 남겼었던 것처럼 유정 엄마가 이번에 세돌들한테 메시지를 남겨줬는데 한번 우리 종민이가 그러면 읽어줄 수 있을까? 우리 새돌 안녕? 유정 엄마야. 우리 함께 안지도 벌써 2달이 더 지났다. 하나 둘 쌓여가는 우리의 추억들을 보며 기쁘기도 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지났나 싶어 조금은 슬플 때도 있는 것 같아.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이는 게 힘든 상황이라 아쉬움도 속상함도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늘 밝은 얼굴로 함께 새돌모에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새돌들 덕분에 엄마 아주 행복하당. 예수 사람의 선물이자 축복인 우리 새돌.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새돌 공동체 되길 기도할게. 우리 앞으로도 좋은 추억들 많이 쌓자. 엄마도 아직은 조금 낯설어서 그렇게 안 불러본 것 같은데 우리 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해. 운 거 아니죠? 울컥했던 진짜? 어때요? 요새 이렇게 새돌 모임 벌써 여름이 왔는데 같이 이렇게 새돌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요즘 어떤지 짧게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온 지 제가 일본에 살았어서 한국에 온 지 3달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진짜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같이 온 친구들도 다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친구도 없고 거의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진짜 혼자 진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제가 또 입시 기간이어서 그때가 엄청 힘들고 우울했던 시기였는데 또 교회를 와서 유정 엄마랑 필규 아빠가 엄청 응원의 메시지도 말해주시고 또 엄청 반겨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새돌 친구들도 너무 반겨주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바빠지고 일요일 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해서 한동안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정 엄마 전화를 받고 다시 대학부에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달라진 건 없긴 한데 괜히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정 엄마, 필기 아빠가 계속 연락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또 새돌 친구들이 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서 새돌 친구들이랑 함께 또 하나님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답다. 여기 또 2학년 아빠께서 굉장히 과몰입하면서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 오늘 귀한 나눔들, 새돌들도 정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들은 거를 통해서 또 농활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더 안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또 나오면 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과몰입하면서 들어주셨던 이 농알 박사님들과도 지금 1부에서 이제 또 안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참여한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농알 박사로 이제 초대돼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한 2년 됐나요? 이제 못 간 지가. 그래서 어느덧 좀 많이 알고 있다 생각도 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잊고 있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좀 아직은 이야기뿐이지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추억할 수 있고 또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성준 오빠랑 화장실 가면서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잊고 있었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 농활에 계신 화천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또 연락드려야겠다. 지금 딱 그 시즌이니까 그냥 못 가더라도 안부 인사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이의 혹시 추천 찬양이나 신청 찬양 있을까요? 제가 사실 찬양을 잘 모르는데 여기 대학부 와가지고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생겼는데 꽃들도 라는 찬양 되게 좋아해서 종민이도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저는 좀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 있는데 텅빈 예배당이라고 있어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김경재 분이라는 분이 요새 있었는데 그러게 마이너한 찬양도 있으셨는데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 비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거 들으니까 너무 좀 울컥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1부는 그러면 여기서 안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함께 찬양을 기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서 2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곳이리라